네, 안녕하세요. 제가입니다. 오늘 시간은 커브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커브에 대해서 배울 건데, 먼저 그 커브는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모델링을 했을 때 스케치를 이용해서 스케치를 그린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돌출을 했었잖아요. 커브는 이제 스케치 모드가 아니라 3차원상에서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 선을 이제 그려낼 때 쓰는 선을 커브라고 하는데, 커브는 스케치처럼 이제 완전 구속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커브의 활용은 이제 아무래도 제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완전 구속이라는 개념이 없고 수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유용한 선은 아니에요. 대신에 3차원 상에서 어떤 선을 표현할 때는 커브가 좀 더 유용할 때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사용을 하셔야 돼. 커브로만 이제 뭐 스케치를 선을 그린다든가 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그래서 스케치가 한 80%, 그 다음에 커브가 한 20% 정도 사용을 해서 적절하게 이제 배합을 해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 커브 첫 번째 시간은요, 라인이에요. 라인. 그래서 라인을 실행해서 라인을 그리는 법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레디얼 키에 이렇게 올려놨고요. 이 라인은 이제 그 스케치 라인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명령어는 똑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커맨드 파인더에서 라인을 이렇게 치시면요, 라인이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여기 보시면 스케치 라인 하나 하고요, 여기 보시면 커브 라인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명령어는 똑같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속성이 다른 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쓸 때는 스케치 라인을 보통 많이 쓰고, 이제 이 커브 라인은 이제 3차원상에서 이제 선을 그려낼 때 이제 쓰는 커브인데, 자, 이거를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이렇게 앞에 블럭이 있어요. 이렇게 블럭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점에서 이 점까지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선이 있다고 할게요. 이 점에서 이 점까지 한 번에 이렇게 쓱 가로지르는, 이렇게 가로지르는 선을 그려야 된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스케치 라인 상태에서는 이걸 그리려면 스케치 평면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려내려고 하면 이런 스케치 평면을 그려내기 위해서 이렇게 데이텀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스케치로 들어가서 이런 스케치 있죠? 이 대각선 스케치를 이용해서 라인을 이용해서 선을 그려준다.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그리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불편하죠. 데이터 평면을 따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선들은 그냥 이제 이 3차원 상에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연결해주는 선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그냥 커브 라인을 쓰시면 좀 편합니다. 커브 라인을 실행해 주시고요. 그냥 이거는 그냥 내가 원하는 점과 점을 클릭만 해주면요, 이렇게 바로 선이 생성되는데, 제가 이걸 투명도를 좀 조절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흐르는, 따로 데이터 평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커브들은요. 그래서 이런 선들을 만들어낼 때는 커브 라인을 쓰시는 게 좀 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각선.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그냥 커브 라인이 훨씬 편해요. 뭐 되게 사용도 간단하고요. 그냥 점과 점만 찍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그 대각선, 이런 3차원 평면을 가로지르는 형태의 선은 이제 커브 라인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라인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정도 선에서 그냥 설명을 넘기기로 하고요. 이번에 할 거는요, 프로젝트 커브예요. 이거는 이제 좀 쓰일 요소가 좀 많이 있는데, 자, 먼저 프로젝트 커브는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프로젝트라는 뜻은 뭔가를 투영하다라는 뜻인데, 프로젝트 커브는 이제 선을 투영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이렇게 스케치를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놨는데 허공에 이렇게 선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선을 제가 이제 이 곡면, 뭐 꼭 곡면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곡면 내지 평면, 어떤 면이든지 내가 원하는 그 면에 투영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 허공에 떠 있는 이 선이 내가 원하는 면에 그대로 투영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프로젝트 커브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커브를 실행을 좀 할게요. 자, 이렇게 실행을 하고요. 자, 먼저 투영을 하고자 하는 선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선을 이렇게 선택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면에 투영을 할 것인지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뭐 저는 이제 이거나 뭐 두 개 중에 상관없는데 저는 오브젝트로 놓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로 이 면을 선택했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디 페이스로 되어 있으면 모든 면이 선택이 되어지니까 이거를 해제를 하고 다시 싱글 페이스로 놓고 선을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 보시면은 벡터가 있어요. 벡터 어느 방향으로 투영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Z 방향으로 이렇게 투영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Z축을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 에러가 뜰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현재 이 방향이 위로 투영이 되게끔 제가 눌러놨는데 이 허공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방향을 위가 아니라 아래로 꺾어줘야 돼요. 그래서 리버스 디렉션으로 방향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당 면에 이런 식으로 선이 투영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스케치 선을 잠깐 뒤에 놓고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선이 내가 원하는 면에 그대로 투영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투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뭐 다른 옵션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다른 것들은 저는 뭐 건들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뭐 간혹 가다가 뭐 얼렁 페이스 노멀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 옵션이 되어 있을 경우도 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떠면 그런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이렇게 형태가 좀 이상하게 일그러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 면이 요쯤 이 평면까지 왔었을 때 이 형태로 된다 라고 감안해서 미리 이렇게 좀 작게 아니면 좀 이렇게 형태가 일그러진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사실상 이게 우리한테는 이런 건 필요 없어요. 그냥 벡터대로 그대로 투영되기를 원하는 거지. 나는 이거를 이 곡률을 계산해서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건 우리가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필요 없는 기능이라서 그냥 얼렁 벡터로 놓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벡터대로 그대로 투영이 되기를 원하시면 얼렁 벡터 그대로 놓고 쓰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를 하죠. 자, 그럼 다른 예제를 가지고 또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스케치를 한 번 더 그릴게요. 뭐 예를 들면 원을 하나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투명도를 좀 줄게요. 안 보이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 선을 이 구의 표면에 투영을 하고 싶어요. 프로젝트 커브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럼 프로젝트 커브에서 이제 실행을 해주고 선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이 표면을 선택을 할 거예요. 자, 이 표면에 투영을 할 거니까 자, 이랬을 때 내가 원하는 방면이 이쪽 방면이다. 그럼 이렇게 투영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 구의 표면이라는 것은 사실상 하나의 면인데도 불구하고 앞과 뒤가 존재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내가 앞에도 투영을 하고 싶고 뒤에도 투영을 하고 싶다. 동시에 하고 싶다. 그러면 프로젝션 옵션을 손대 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프로젝트 보스 사이드 양쪽 다 투영하기를 원한다. 한 면에 이렇게 앞 뒤에 구분이 존재를 한다. 이런 형태는요. 여기 프로젝션 옵션을 보시면 프로젝트 보스 사이드라고 하는 양면을 이렇게 투영을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앞과 뒤가 모두 투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프로젝트 보스 사이드로 바꿔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뭐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평상시에는 논으로 놓고 쓰시는 게 낫죠. 이렇게 한쪽 면만. 오늘은 그 커브 라인하고요. 그 프로젝트 커브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앞으로 한 얼마 동안은 제가 커브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저는 그럼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